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들 경향이 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예전에 다뤘던 그 화재 사고인데요. 저희 보상가배상에서는요, 보험회사하고의 분쟁을 이제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이 화재 사고에서도 이제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재 사고 승소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고는요, 1심은 우리 의뢰인이 저희가 아닌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0억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심을 저희 이제 보상가 배상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1심 판결을 뒤집고요, 2심에서는 15억가량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 측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법원 상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저희가 3심 역시 17억가량 최종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요,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사실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는 해당 공장 한 5,000평가량을 전부 태우고 우리 의뢰인의 공장까지 이제 번져서 우리 의뢰인 공장 한 30억 정도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요. 자,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그쪽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공장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니, 가구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재잖아요. 그리고 그 목재가 다 타고 건물 다 태웠어요. 그러면은 그 3,000평에서 어떻게 이거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요,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법원 판결도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결은요, 손해배상에서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있고요. 이 판결이 뭐냐면, 즉 원인이 미상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잘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판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건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험이 확산되지 않게끔 미리 방지를 해야 한다. 그런 판결인데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원인 미상일 경우에 책임 안 져도 된다. 아니면 원인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비해서 미리 대처를 못했다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분석해보면 원인은 확실하게 미상으로 감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요, 왜 졌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1심에서 계속해서 이 원인을 추측을 한 겁니다. 화재 감시 결과 원인은 미상이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서 계속 주장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 1심은 패소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가 보상가배상에서 2심을 진행할 때는 1심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못 이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제는 새롭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불이 시작된 이 가해 공장은요, 가구 공장이었기 때문에 목재를 다량으로 쌓아두고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목재로 쌓아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장도 화재 확산이 쉽게 되는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증축된 부분은 비닐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만약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페인트, 본드, 신나 등의 가연성 원료를 다양 보유하고 있어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고, 화재 진압 과정 중에서도 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점들이 없었다면은 우리 측으로 화재가 넘어오지는 못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쉽게 주장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지만요. 이것 때문에, 이 주장 때문에 저희가 서면을 수십 장을 냈었어요. 결국 우리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이 됐고요. 원인 없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증축된 건물이 없었다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질의 건축물이었다면 화재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승소도 승소지만 화재 사고든 이 교통사고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했을 때는요, 결국 만족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번 판결로 더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과 배상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